속도와 가속도라는 건데, 뭐 이게 참 이게 그래. 속도가 뭔지를 모르니? 속도가 뭐야? 속도가 뭐야? 속도. 우리가 아마 태어나서 한 2000번은 들어봤을 거야. 나경, 속도가 뭐니? 속도. 자, 우선 이 정의부터 좀 알아야 돼. 속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아니, 맨날 속도라는 말을 쓰면 속도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속력은 뭐야? 속도가 영어는 뭐야? 영어. 속도가 영어는 뭐야? 우리 영어도 잘하잖아. 성훈아, 속도가 영어는 뭐야? velocity. 그럼 속력은 뭐야? 속력. 몰라요? 스피드인데요. 그러니까 속력은 velocity고요. 속력은 스피드예요. 그 둘의 차이점은 뭐죠? 다 배우지 않습니까?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 그 속도는 그 뭐라 그래요? 벡터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벡터가 뭐냐면 벡터맨 이런 거 아니고, 벡터는 뭐냐면은 그 크기와 방향성을 동시에 갖는 물리적인 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속도를 말할 때는 어느 쪽 방향으로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이 정도의 빠르기로. 근데 속력은 방향성을 무시합니다. 그냥 빠르기만 설명하시면 이거 스칼라라고 해요. 스칼라량, 벡터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벡터량이고 속력은 스피드입니다. 그러니까 스칼라야, 스칼라. 그러니까 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우선은 적어줄게. 이거를 외워. 알았지? 모르고 이거 모르니까 어렵죠, 우리가. 우선은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속도, 속력, 가속도. 아니 보이냐? 가속도의 크기. 뭐 특별한 말이 없어서 이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쓰게 된 용어들이거든. 이게 다인데 저거만 외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뭐냐면 그 시간의 변화량분의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게 이제 평균 속도. 그러니까 저거를 물리에서는 변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세요. 그래야 의미가 살아요. 변위, 변이 이러지 말고 그냥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규현이가 이제 거기 그 LA에 별장이 하나 있거든요. 모두 하나씩은 다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규현이가 여름에 이번 겨울방학 때 잠깐 갔다 왔습니다. 한 14시간 걸려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이틀 동안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고 다시 왔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평균 속도는 0이죠. 왜냐면 집에 있다가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위치의 변화가 0이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가 이만큼 위치의 변화가 생긴 거야. 근데 내가 갔다가 짜라라라 짝 이렇게 와버리면 내 위치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 위치의 변화가 제로. 그러니까 내 평균 속도는 제로.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처음에 있던 자리와 최종적인 자리의 변화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다 왔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비행기 타고 LA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얘는 집에 있다 집에 왔잖아요. 위치의 변화가 제로예요, 제로. 얘는 평균 속도가 제로. 그럼 이걸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거를 변위라고 줄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수학에서. 그럼 평균 속력은 뭐냐면
시간의 변화분에 그래서 시간을 흘려주셔야 되고 시간의 변화량분에 여기는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실제 움직인 거리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규현이가 LA 갔다가 다시 오면은 LA 갈 때 거리와 올 때 거리를 더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제 이동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다르죠. 속도랑은 다른 거예요. 개념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 내가 그냥 속도 속력을 적어놨는데 얘들아 이게 그냥 속도라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야야 속력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설마 평균 속력은 아니잖아. 그치? 우리 속력이 얼마야? 그러면은 순간 속력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속력. 실제로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그 앞에 순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 속도. 그냥 속력이라 그러면은 이것도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순간 속력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순간 속도, 순간 속력.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순간이야, 순간. 앞에 평균이 붙어 있으면은 전체 시간 변화분의 이거를 계산하는 게 평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3시간 걸렸는데 300km 갔으면 평균 속력이 그냥 시속 100km인 거야. 1시간당 100 정도 갔으니까. 근데 이게 중간에 100으로만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 중간에 엄청 빨리 가다가 차 막히고 막 이랬단 말이야. 우동한 거를 먹고 막 이러잖아. 해야지 그런 거 했더니 총 3시간 정도 걸렸는데 한 300km 갔다. 그럼 평균적으로 한 100km 정도. 우동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지. 그러면 야 엄청 빨리 갔나 보다. 140 밟았니? 막 이런 거 아니겠니? 엄청 빨리 가다가 우동 먹고 휴게소에서 뭐 놀다가 회오리 감자 먹었잖아. 다 먹었잖아. 그럼 이게 순간 속도는 뭐냐 이거예요. 순간 속도.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평균 속도, 속도, 순간 속도, 시간의 변화, 순간 시간의 변화를 얼마로? 0으로 이런 개념. 시간을 엄청 조금 변화시켰을 때 위치의 변화가 진짜 조금일걸? 그 둘의 비율. 이게 속도. 이걸 멋있게 말하면 위치의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지. 위치의 변화율.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러니까 보통 시간에 대한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시간을 변화시켜야지 움직일 수 있죠. 딴 거 변화시키냐 있어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게 속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속력은 뭐냐? 속력은 그냥 속도의 절대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게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 그 인간적으로 정의는 줄 알고 살자. 그치? 딴 거 몰라도 속도가 뭔지는 줄 알고 살자. 나중에 엄마, 아빠 속도가 뭐야? 딱 물어봤어. 뭐라 그럴 거야? 들어가 방에! 막 이럴 수 없어. 듣기 싫어! 막 이럴 수 없잖아. 설명을 해줘야지.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야. 변화 비율이야. 근데 시간을 영어로 보내면 엄청 시간이 짧게 변해도 네 위치도 정말 조금 변하는데 그 둘의 극한값은 와 엄마 진짜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아빠가 딱 그냥 그 극한값인데 시간의 변화를 영어로 보내면 네 위치도 영어로 간다. 변화가. 그 둘의 0분의 0이야. 너 0이 뭔지 몰라? 무한수 알아 몰라? 막 이러면서 무한수분의 무한수야. 그 둘의 비율을 속도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러니까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써야 되는 거라서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사람들이 하자고 한 거야. 이걸 영어로 velocity 이렇게 하는 거야. 액센트는 low, OH 하는 거야. velocity. speed. speed. 길게 speed. 거기가 있을 때 있어. velocity.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알지? 외워야 되는 거야. 이유가 없어. 이름인데 이름 외워야지. 친구 이름 모르면 안 되잖아. 자, 가속도는 이거는 속도의 변화예요. 이거 속도의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가속도가 양소라는 건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빨라지고 있다는 소리지. 가속도가 양수면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아빠가 페달 밟은 거야. 그러면 감속되고 있다. 가속도가 음수라는 소리거든.
가속도가 음수라는 말은 우리 차 어떻게 되고 있어? 또 어차피 또 뒤로 간다 그래. 또 그 뒤로 가는 건 그 후진기가 넣어야 되잖아. 브레이크 밟은 거지. 앞으로 가지만 느려지고 있는 거지. 이게 감속된다고 합니다. 가속도가 양수라는 말은 빨라지고 있어요. 가속도가 음수라는 말은 느려지고 있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그냥 가속도의 절대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가속도의 크기는 특별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의 절대값은 속력이라고 사람들이 하자고 했어. 왜냐면 너무 많이 쓰는 말이어서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절대값 붙인 거는 특별한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의가 들어가요. 모든 정의가 들어가고요. 이쪽 동네에서 배우는 모든 문제들은 수직선 운동만 다루게 됩니다. 수직선 운동만 생각한다. 수직선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여요. 점이. 막 이렇게 위아래 막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요.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은 무조건 2에서 배웁니다. 무조건 1에서는 와리가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아니면 위아래 이렇게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D 2D만 2D. 2D 아니죠. 2D는 아니죠. 1D 게임. 1D. 1 디멘션 게임. 축이 몇 개 있다. 축이 하나밖에 없다. 너무 재밌지 않겠는 게임이 이거밖에 못 움직여. 2 디멘션. 평면이 생겼다. 뭐 게임 여기가 막 위로 가 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자, 3D 공간 막 가까이 막 멀어지고 잠깐 멀리 가는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 게임하고 있는데 3D 게임. 4D 영화. 4D 뭐야? 4D. 또라이 4차원. 그치, 이상한 거 하나 추가됐다. 물 뿌리고 막 바람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이는 영화만. 그래서 4D. 너 4차원이야. 무슨 말이야? 너만의 세계가 있니? 이런 소리. 원래 우리는 3D에 살잖아. 우리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3차원 공간에. 다른 차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너 4차원이야 이 말이 너만의 차원이 한 개 더 있니? 뭐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너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야. 4차원. 막 4D 같은 데 가면은 거 가면 막 바람 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그냥 효과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나 더 넣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4D 영화관입니다. 어지럽던데 이거. 물 뿌리고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물이 깨끗한 물이고 이런 생각 들고 그러던데. 아무튼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게 수직선 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X축이라면 이게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거고요. 이렇게 Y축 위로 움직인다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못 움직인다고요? 그렇게 움직이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루려면은 그 벡터를 해야 돼요. 벡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이 속도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자 봐봐. 위치의 변화율인 거야. 위치의 변화율. 그럼 이제 변화율이라는 게 이 위치의 의미를 들고 있는 함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의미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맨 먼저 가장 많이 만나는 함수가 좌표 함수예요. 그러니까 좌표를 나타내는 함수. 자, 생각해봐. 좌표를 나타낸다는 게 너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 아니야. 너 좌표가 3이야? 너 3이 있구나. 너 좌표가 5야? 5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위치를 알려주는 느낌의 함수들. 대표적으로 좌표 함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뭐 깊이 함수가 있어요. 깊이. 너 얼만큼 아래쪽에 있어? 이런 느낌. 걔네들이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죠. 깊이. 뭐 높이. 뭐 보통 이런 애들이 위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들입니다. 위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들. 근데 여기서 아까 속도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며. 변화율을 구한다는 게 미분한다는 뜻 아니겠어? 우리가 이게 이런 거 있잖아. x에 대한 y의 변화율을 dy of dx라고 쓰고요. x를 정말 조금 변화시켰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이게 미분입니다. 미분. 원래는 두 점을 잡아서 이런 평균 변화율을 보다가 요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다 보면은
이 점이 한없이 가까이 오면서 이 점이랑 바로 오른쪽 점을 잇는 그런 기울기를 대화하게 된다. 이게 미분의 개념인데 똑같아. 여기서 x가 t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어떤 미치 함수에 대한 변화율을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잘 들어야 돼. 말을 외울 게 없어. 가르칠 것도 없고. 우리가 이게 그 원래가 개념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누면은 이거 5글자로 평균 변화율. 근데 평균 변화율인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미분의 의미로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y와 일반적으로 함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x에 따라서 y가 결정되는 거야. 우린 이런 함수밖에 안 다룬다고 지금. y는 이렇게 x에 대한 함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x가 변하면 그에 따라서 y를 결정한다. 이런 함수인데 이 x를 엄청나게 조금 변화시키면 그에 따른 엄청나게 작은 y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둘의 비율을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함수. 이걸 뭐라 그러냐면 y를 x로 미분했다고 합니다. y를 x로 미분했다. y를 x로 미분했다. 그 말은 x의 변화를 0으로 보냈을 때 y의 변화의 비율을 생각해봤다. 이 뜻인 거예요. y를 x로 미분했다. y가 x에 따라 움직이는 함수인데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되는데 그 변화 주체를 0으로 보내면 그에 따른 y의 변화가 생기는데 둘 다 0에 가까울 것이다. 그 둘의 비율을 미분이라고 한다. 이게 진짜 개념인 거야.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근데 속도 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바뀌는 거야. 얘가 뭘로 바뀌냐면 이게 시간으로 바뀌는 거야.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야. 시간의 변화를 0으로 보낸다. 시간 이렇게 쓸게. 델타 시간. 시간의 변화분의 누구의 변화? 위치의 변화인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네 글자로. 평균 속도. 이게 평균 속도. 근데 시간의 변화를 어디로 보내면? 0으로 보내면 순간 속도. 이게 순간 속도. 위치를 뭐 하면 되겠다? 미분. 그래서 위치의 미분이 속도야. 아니 개념이야 개념.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왜 위치의 변화가 속도예요? 그럼 너는 왜 이름이 그거니?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니까. 너 왜 이름이 규현이니? 규연이 안 되니? 막 이렇게 물어봐야 돼. 너 왜 지훈이? 지후 안 되니? 너 뭐라 그럴 거야? 아니, 엄마가 지웠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 왜 위치의 미분이 속도입니까? 사람들이 속도라 부르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근데 개념은 이런 거예요. 개념은 시간의 변화를 0에 가까이 보내면 위치의 변화도 0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시간의 변화가 많으면 위치의 변화가 많죠. 그 어떤 0이 아닌 값에 대한 비율을 그냥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2시간 보내봤더니 200km 갔다. 이게 그냥 평균적인 개념인 거예요. 근데 2시간이 너무 멀어요. 0에 가까이 보내는 겁니다. 시간의 변화를 0으로 보내면 위치의 변화가 내가 시간을 0.0001초 움직여볼게. 봐봐. 시간 0.0001초 움직여볼게. 잘 봐. 봤냐? 보였니? 안 보이지 움직임이. 그러니까 시간이 0에 가까워지면 내 움직임도 0에 가까워진다고. 그 둘의 비율을 보는 거야. 봐봐. 내가 봐봐. 쫙 가서 내가 이쪽 갈 것 같아 이쪽 갈 것 같아. 그것도 모르겠지. 보통 이쪽이 양의 방향 아닙니까? 이쪽이 음의 방향이죠? 내가 이쪽으로 갈 때 속도가 플러스인 거예요. 이쪽으로 갈 때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왜냐면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왜냐면 방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속도가 양수면은 위치의 변화가 양수였던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좌표 축에서는 이쪽이 양수죠. 이쪽이 음수죠. 높이를 봤을 때 이쪽이 양수죠. 이쪽이 음수죠. 그래서 속도의 부호를 알 수 있으면은 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속도가 플러스면은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군. 속도가 마이너스면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속도가 0이면 멈춘 거예요. 멈춘 거죠. 시간을 움직였는데 위치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0 이런 느낌.
그래서 위치의 변화율은 그냥 위치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t로 미분하는 거죠. 시간의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생각을 잘 만들어. 그 시간으로 미분한다는 게 t를 0으로 보냈을 때 극한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t로 미분하면 돼. t에 대한 식이면은 t로 미분해버리면 그게 변화 속도 함수가 되는 거야.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이다. 근데 아까 내가 이거 있잖아. 가속도는 누구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어?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시간을 조금 흘려보냈을 때 속도의 변화를 보는 거야. 속도가 커지고 있으면 양수인 거지. 속도가 작아지고 있으면 음수인 거지. 얘는 그래서 얘는 속도 함수를 다시 뭐 하면 된다? 그렇지.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간단하지, 그지?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막 이상하게 이해하는 게 진짜 아니거든. 막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쌤들도 많은데 그냥 이해를 시켰고 우선 이거는 외워야 돼. 속도가 뭔지를 막 이해 그게 아니고 그냥 속도는 정의가 그래요 선생님 이게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선행했던 아이들한테 여러 번 물어봐도요. 이거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위치 함수가 제시가 되면은 이 위치 함수를 미분을 해주면은 속도가 돼요.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가속도가 돼요. 뭐 이 정도는 뭐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더랍니다. 마치 파이가 180도 이건 다 알던데요. 대사 한번 했다 해도. 근데 그 정도 급으로 이게 외워집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속도가 양수가 된다는 말이 자 이제 한번 조금 여기서 요건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억해보자. 자 속도가 양수라는 말은 얘들아 그러니까 위치 함수의 도함수가 누구라는 거야? 그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 함수가 되기 때문에 위치 함수의 도함수가 속도인 거야. 마치 우리가 fx를 미분하면은 f'x라고 배웠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이 f'x가 fx의 도함수인데요. f'x가 양수면은 얘가 뭐 한다고 알고 있죠? 그렇죠. 증가한다고 알고 있죠. 얘가 마이너스 뭐 한다고 알고 있죠? 그거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살을 붙여봅시다. 속도가 양수라는 말은 위치 함수가 뭐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위치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어느 쪽으로 이동 중이다? 그렇지, 그런 뜻인 겁니다. 얘가 x축, 우선 좌표축을 생각할게요. 좌표축으로 봤을 때 속도가 양수라는 말은 지금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에요. 양의 방향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이었으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중이에요. 쟤는. 만약에 속도가 음수가 되버리면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입니까? 그렇죠. 음의 방향이니까 좌표축이었으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를 보면은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속도의 부호가 변하면 이거죠. 만약에 속도의 부호가 변했어요. 속도가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면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한다 방향을 바꾼 거죠. 만약에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왼쪽으로 가다가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뭘 거쳐야 하죠? 0입니다. 0. 그러니까 사람은 방향을 바꿀 때 잠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안 멈추고 바꿀 수 있니? 가다가 여기서 그때 한번 멈춘다고요. 0인 순간이 딱 한 번 있겠죠. 근데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그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겁니다.
방향이 바뀐다. 여기서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속도가 0인 순간은 그냥 멈춘 거예요. 속도가 0이라 하면 멈췄다는 건데, 멈췄다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다가 멈추고 또 가면 되잖아요. 속도가 플러스다가 멈추고 여전히 플러스일 수 있잖아요. 운동 방향 바꾼 건 아니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게 속도가 0이나요, 0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도가 0인 것도 맞지만 그 왼쪽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뿔에서 마로 바뀌던가 마에서 뿔로 속도가 바뀌어야 이 친구 방향 틀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속도 0인데? 방향 바꾼 거 아니야? 아니야. 쟤 그냥 서 있는 거야. 자, 가다가 잠깐 쉬고 있어. 또 그쪽으로 갈 거네. 이런 느낌일 때는 속도의 부호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좀 체크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문제 좀 풀어줄게. 봐봐. 어떻게 푸는지 봐. 기본 8-1번. 자, 그 지상 30m 높이에서 매초 25m의 뭐랄까 속도로 똑바로 던진 돌. 이거 잡혀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의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자, 높이에다 동그라미 한번 치면 되겠다. 이 높이가 바로 위치의 의미를 들고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너 30m 높이에 있네? 그럼 대충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 저게 위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라고. 그랬을 때 지금 그거 보통 높이 H라고 하이트죠. 하이트. HT라고 보통 하시면 됩니다. T에 대한 함수죠. 높이는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함수이다. 얘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30 더하기 25t 마이너스 5t 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 함수래요. 자, 확인해보세요. t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30이니까 지상 30m 높이에 쏘았다는 의미를 들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h0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각 0에서의 높이인데, 그럼 쏘기 전이죠. 쏘기 전에 벌써 30이 돼 있으니까 이거 내가 특별히 작업할 거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다 안고 있어요. 우선 아무튼 그런데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보아라. 1번 돌을 던진 지 2초 후와 3초 후의 속도를 구해보시오. 자, 보세요. 요거 미분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t로 미분하면은, 자, 높이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위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속도 함수로 바뀝니다. 얘를 그래서 보통 속도를 vt로 제일 많이 써요. 요거를 그냥 t로 미분하시면 돼요. 갑시다. 자, 25 마이너스 몇 t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속도 함수. 그럼 1번 2초 후에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으므로 그냥 v2를 구하시면 돼요. v2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2 얼마죠? 속도가 양수구나. 그럼 2초 후에는 올라가는 중이었구나. 그치. 근데 v3 3 집어넣으면 얼마야? 야, 너 떨어지고 있구나. 그럼 중간에 이게 뿅 막 이거네. 그럼 저 최고점에서 한번 잠깐 멈추지 않겠니? 돌이 맞으면 죽는다. 빡 이러잖아, 그치? 그럼 속도가 0 되는 시간 한번 찾아볼래? t가 얼마인데? 2.5. 2.5초에서 멈춘 거네. 그 순간이 뭐야? 무슨 높이야? 최고 높이지. 그때 제일 높이 올라간 거지. 멈출 때가 제일 높지. 그래서 2.5초에서 최고점을 갖고 있었고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된 건데 아마 이 정도에 한 2초 정도에서 올라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2.5초에서 멈추고 3초에서 내려오는 중이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속도가 양수, 속도가 음수, 2초인 순간에는 올라가는 중, 3초인 순간에 떨어지는 중. 어디서 멈춘다? 2.5초에서 멈춘다. 근데 멈췄다는 게 최고 높이. 그치? 물어보겠지. 2번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 이거 뭐 얼마나 아픈지 봐야겠는데. 자, 땅에 떨어진대. 얘들아, 땅에 떨어진다는 거는 높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인 거야? 그렇지. 먼저 이걸 잠깐 풀어줘야지. 그러면
알지? 요거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릴게.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은 빵 이렇게 되나요? 6, 1은 6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럼 t 값은 자 얼마이거나 6이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1은 좀 버리자. 이건 뭐 각오로 가야 되니까요. 6초에서 땅에 떨어져요. 그럼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뭘 구하라고 합니다. 속도. 그럼 v 얼마를 구하시라? v 6을 구하시라. 여기다 6을 넣으면 되겠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5. 와, 이거 맞으면 죽는 거예요. 와, 땅에 딱 그 순간 속도예요, 이게. 돌의 속도. 빨라지죠. 뭐 이게 좋지. 팍! 죽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물어보겠지.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 최고 높이라는 거는 잠시 멈춘다는 소리죠? 그쵸? 이거 얼마가 돼야 돼요? 0. 그러면 t가 얼마인 순간이죠? 그래서 t가 2분의 5, 2.5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높이를 구하라 했으므로 h한테, 높이 함수한테 t 얼마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렇죠.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쪽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라 그냥 속도가 뭔지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저거 정확하게 외우시면 진짜 쉽습니다. 자,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넣고 하시면은 나는 계산을 잘 못하니까 61.25m. 이런 함수는 우리 구문에서 하기로 하자. 네 번째. 돌을 던진 후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자 평균 속력이죠. 자, 평균 속력입니다. 평균 속력이 뭐였더라? 시간의 변화량분의 뭐라고? 이동 거리. 평균 속도가 위치의 변화량. 속력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이동 거리. 갑니다. 이상한 애가 여기서 돌을 던졌다. 딱 이렇게. 이게 30m. 30m만 하면 몇 층이야? 거의 한 10층 넘지 않아? 그거 돌 던진 거야. 이거 잡아가야 돼, 이거. 이런 문제를 받아. 왜 돌을 던져? 딴 거 던져야 될 거 아니야. 딴 거 던지면 안 되겠는데, 이게 아무튼. 이상한 애 아니야. 이런 애가 돼 있어. 자, 여기 올라가서 여기가 최고점 아니었습니까? 여기가 61.25m였죠? 그러면서 팍 떨어질 때 속력이 아까 속도가 마이너스 35. 그럼 얘가 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시간이 또 약간 6초에서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평균 속력은요. 평균 속력은 자 시간이 총 몇 초 걸렸습니다. 6초 걸렸습니다. 이거죠. 시간의 변화량. 근데 총 이동 거리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걸 다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위치의 변화, 높이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자 원래 몇 미터 높이에 있었어? 근데 마이너스 몇 미터에 떨어졌어? 아, 그렇지. 여기가 원래 처음의 높이였잖아. 던지기 전의 높이.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 돌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그 높이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의 차이만 보는 거야. 아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잖아? 근데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빠바바바바 여기까지 오잖아? 되게 창피하거든 지금. 그러면 이동 거리는 여기서부터 요 거리랑 이 거리를 다 더해야 돼. 이게 총 이동 거리. 근데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 있던 내가 따라라라 따라 여기까지 왔지? 그럼 내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처음과 끝만 보는 거라고. 위치의 변화량. 아까 규현이가 LA 별장 갔다 왔잖아. 집에서 출발해서 막 와인 쫙 놀자 가서 다시 왔어. 집에 위치의 변화 얼마야? 0. 집에 있다 집에 있거든 지금. 그럼 얘 평균 속도 0. 이게 위치의 변화량인가? 변위 하지 말라. 그게 애들이 변위 하면서 뭐 변위가 뭔지 모르더라고. 그냥 길어 풀어서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의미가 살잖아. 아, 위치가 얼마 변화했니?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낫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기서 돌을 던졌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처음에 여기 있던 돌이
최종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높이의 변화가 얼마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30이 생긴 거죠. 내려갔으니까요. 올라갔으면 플러스 30이겠고요. 근데 지금은 평균 뭡니까? 속력, 스피드. 평균 속력, 영어식 스피드. 얘는 그러면 이 길이 다 더하셔야 돼요. 실제 이동 거리 다 더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얼마 올라갔다가 31.25 올라갔다가 61.25 떨어집니다. 얼마예요? 91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31점. 그래. 9번을 해야 되겠다. 31.25에서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92.5. 요거 이제 약분 잘 하시면 됩니다. 약분하면은 뭐 6분의 92.5니까 약분하면 뭐야 12분의 180 얘는 또 조금 됐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나머지 안 하네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2번 8-2번입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근데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거를 물어봤을 때 제대로 말하는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랬고, 이제 작년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 목표에서도 야 속도가 뭐야? 속도요? 몰라요. 속력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희한하죠. 맨날 쓰는 말이고, 되게 자주 쓰는 말인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게 좀 아쉽죠. 이게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맨날 쓰는 말인데. 자, 그 다음 봅니다. 기본 8-2번입니다. 기본 8-2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루는 운동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그래서 수직선 운동밖에 못합니다. 그럼 얘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니까 얘는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중이고요. 그 x 좌표, 위치라고 그러죠, 위치. 아마 그게 좌표일 거예요, 좌표. 좌표 함수. 그래서 그 좌표 함수 그냥 xt라고 하겠습니다. t에 따른 함수니까요. 얘가 이제 함수가 이제 3분의 1에 t3승 마이너스 5t제곱에다가 플러스 16t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지금 t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결정되는 좌표예요, 좌표. 자, 1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점피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방향이 바뀌려면 무엇의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된다. 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선은 t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미분이라고 할게요. 별수가 지금 t니까요. 미분하면 이제 얘가 드디어 그 움직이는 점의 속도함수로 변신을 하는 거고요. 자, 미분하시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8, 26에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연결해 있는 값이 두 개 존재하고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시면 얘가 이렇게 가서 2와 8에서 vt 함수가 만나죠.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부호가 두 번 바뀌었어요. 그렇죠? 몇 초인 순간과 2초인 순간과 몇 초인 순간에 8초인 순간에 속도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부호 체크해볼까요? 어차피 시간이라는 게 0에서부터만 정의되기 때문에 0초와 2초 사이에서의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 2초와 8초에서는 마이너스, 8초부터는 플러스가 되면서 자, 초반에 0초부터 2초까지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다가 오른쪽 가다가 2초인 순간 잠깐 멈추고 8초까지 왼쪽으로 쭈르륵 가다가 다시 틀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속도의 부호를 보시면은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2초 또는 8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자, 보세요. 시간이 2초부터 9초까지를 생각했을 때, 자, 뭘 구하래요? 최대? 속력. 아까 속력은 내가 뭐라 그랬지?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그러니까 저 함수와 절대값 붙이면 속력함수. 속력함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오다가 이게 보니까 대칭축이 이게 5짜리거든? 여기다가 5를 이야 치면 와 너무 어렵다. 인수분해하면 t마이 t만 8이니까 5를 집어내면은 9인가? 마이너스 9인가? 여기 마이너스 9지 이렇게 함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9고 0 집어넣으면 16이니까 와 이쪽으로 16까지 올라가요.
잘 그려보면은 속력함수 그려볼게. 원래 그래프가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뭐 한 0초, 여기 2초, 여기 8초 이런 느낌으로 가고 구가 이런 데 있을 거야, 그지? 이렇게 있어서 속력함수는 뾰로롱, 뾰로롱,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애가 얘가 속력함수예요. 절대값 붙인 함수. 근데 얘네가 2초부터 9초까지라고 그랬으니까요. 2가 여기죠, 여기. 그렇죠? 여기서부터 보시고 9까지 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다가 저 지금 속도함수 식이 이 인수분해 되는 모습이 더 좋은데, 그치? 인수분해 아까 했더니 얘가 그 t-2에 t-8로 인수분해가 됐었잖아. 여기다가 이제 9를 집어넣으면 아까 요 꼭지점 여기 y좌표가요. 이 가운데가 센터가 지금 5거든요. 2와 8의 가운데가 5잖아요.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9예요. 그럼 여기는 꼭대기는 적었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9죠? 근데 여기다가 9를 딱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7 되죠? 여기에 7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어디까지 보게 되는 거냐면 2초부터 보라 했으므로 여기는 무시하시고 7초까지 보라 했으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2부터 9까지에서의 속력 그래프인 거죠. 근데 최대 속력 물어봤으니까 얼마입니까? 9 이러시면 되죠. 9. 자, 파이널시 3번입니다. 이게 유명한 문제인데 여기다 왜 있네요. 기본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이번에는 그 속도함수를 보고요. 속도함수를 보고 한번 이 가속도함수를 생각해봐 이런 거야. 속도를 보고 한번 가속도를 한번 생각해볼래? 그런 문제인데 한번 볼게. 한번 그려볼게 속도함수를. 얘들아 속도함수를 뭐 해야 가속도라고? 미분해야 가속도야. 그러니까 이 가속도함수가 속도함수의 도함수야. 미분. 자, 미분의 개념은 접선의 기울기의 개념이기도 하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 1, 여기에 2, 여기에 3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라인 잡고 라인을 잡아서 이 정도의 K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잡았고요. 여기서 갑자기 상수함수가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갑자기 꺾여요. 얘가 속도함수예요. 이 속도함수를 보고 이 친구의 가속도함수 그래프를 생각해봐 이거예요. 이 친구의 그래프를 보고 너의 가속도함수를 그려보아라. 1, 2, 음수가 있어서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축을 변하면 못하겠다. 왜 이만큼밖에 못했지? 속도를. 넓이셔본을 했구나. 아까 초반에. 그래서 그렇지. 여기 처음 시작한 게 아니지 우리가. T축 1, 2, 3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이 가속도 함수를 그리려고 그래요. A는 보통 가속도 함수 엑셀레이트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는 이 속도 함수가 지금 무슨 함수야 이게? 그냥 상수함수지. 상수함수 미분하면 얼마게? 0. 여기서 그래서 0 이렇게 0 이러다가 얘 미분하면 상수잖아. 얘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그럼 1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상수가 되지. 그럼 1차 함수 y는 3x 미분하면 뭐가 돼? 3. 그러니까 기울기가 나와야지. 미분하면 기울기 안 쓰겠니? 못 쓰겠니? 갑자기 여기서 음수 이러고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좋아. 그치? 보니까 보기가 3번 보기가 지네요. 뭐 이거 원래 보기 5개인데 3개로 줄인 거야. 그치? 칸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선은 여기까지 다 똑같아. 짜증까지 다 똑같네. 그치? 뭐가 다르지? 막 이런 거야. 그리고 잘 봐. 여기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해보세요.
보시면은요, 이게 약간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위에 설명 잘 읽어보시면은 세 번째 줄 읽어볼래? t가 2를 제외한 구간 0과 3 사이에서는 미분 가능하고 이랬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왜냐면 기울기가 0짜리로 오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뭘로 바뀌었어? 음수로 바뀌니까 저게 뾰족해. 그러니까 저기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 말이 자 봐봐. 기울기 얼마로 오다가 갑자기 얼마로 바뀐다. 마이너스로 바뀐다. 기울기가 갑자기 얼마로 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러니까 도함수가 불연속이 생겨. 도함수가 불연속이 생기면 원래 함수는 뾰족한 거야. 기울기가 갑자기 변하는 거야. 그럼 뾰족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도 미적분 1에서는 문제가 안 생겨. 약간 엄밀히 말하면 이쪽이 좀 문제가 있거든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수능 시험 준비할 때까지는 나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확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도함수가 불연속이라고 해서 원래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대학 가기 위한 수학이기 때문에 아주 엄밀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 물어보지도 않는다. 자, 어찌됐건 요거 왜 끊기는지 알겠니? 기울기가 0이다가 갑자기 음수로 바뀌니까 요 2인 순간에 갑자기 함수값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0000000 음수 이런 식으로. 그치, 불연속이 생겼어. 근데 얘네가 여기 빼고 나머지는 다 미분이 어떻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뾰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오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주 매끄럽게 상수함수 구간을 진입하면서 이 왼쪽 기울기도 거의 0에 가깝 0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자, 아래로 볼록한다,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지. 이렇게 대략 모습이 이렇지. 자, 봐봐. 기울기 뭐하고 있어? 증가하다가 약간 좀 뭔가 이제 다시 기울기 뭐하고 있고 감소.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딱 이제 뭐한다? 감소. 이런 느낌으로 기울기가 그죠? 이게 기울기 함수잖아요. 속도 함수에. 오케이? 기울기가 뭐하다가 5로 바뀐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게 지금 가속도 함수라고 지금. 이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너의 도함수가 너네. 근데 기울기 입장에서 증가하다가 뭔가 최대의 기울기를 가지고 다시 감소로 돌입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고. 그래서 대충 이런 것 같아요. 풀었나라고 봤더니 이런 된장? 또 똑같아 세 개가. 보기가. 짜증나. 뭐가 답이냐? 이런 된장 이러면서 딱 봤는데 뭔가 좀 K가 위에 붕 떠있는 게 1번 보기고 K랑 붙어있는 게 2번 보기고 K가 아래로 내려온 게 3번 보기지. 이거의 차이점을 볼 수 있냐 이거야. 그럼 잘 보란 말이야 이제. 잘 보란 말이야. 이런 모습이지. 이게 원점이고 여기 내가 저 두 포인트 여기 찍어놓은 거야. 약간 이렇게 늘렸어. 보기 좋으라고. 자, 여기 몇 컴마 몇이었지요? 몇 컴마 여기였습니다. 여기 몇 컴마 몇이었지요? 1 컴마 K였습니다. 뭐 발견되는 거 없어요? 이거의 기울기는 K, 그죠? 양수 K. 그 K! 그 K야 이게. 그 K. 근데 봐봐. 여기서 한번 만났지? 그러면은 요거랑 평행인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요 값이 얘와 얘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무슨 정리? 딱! 이게 평으로 시작해. 평균값의 정리. 또 이 점이랑 이 점을 요거랑 평행인 요 평행한 접선에 여기 접점 여기 x좌표도 이거와 이거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평균값 정리. 그러면 요 곡선의 아까 요거 기울기 얼마였어? 요거 기울기. 이게 K였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미분계수도 얼마야? 여기서의 미분계수도 얼마야? 그럼 K 되는 포인트가 두 개 있어야겠네. 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3번이라는 거야. K가 되는 함수값이 X가 T가 두 개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출제가 돼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출제가 됐을 때 애들이 야 비슷한 게 생기는데 뭐냐 이게 이렇게 애들이 틀렸던 거지 이 개형까지 못 잡진 않아요. 여기까지 잡아냈는데 근데 K가 여기 있는 게 하나 있고 여기 있는 게 하나 있고 여기 있는 내 기억에는 이거 4번 5번 보기가 이 그래프가 달랐다. 그래서 아예 그거 버린 거다 이거 지금 헷갈리는 거 3개 넣은 거야 그냥. 역시 영국다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여기 와 있는 K가 이렇게 들어가야 몇 번 교점이 생기고 2번 생기면서 저런 라인 2개 생긴다는 거지. 프라임이 K가 되는 순간 2번 좀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